네, 저와 함께 내일은 스타킹 포트 대결을 펼쳐주실 졸탄의 한현민 씨 오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졸탄의 한현민입니다. 네, 이재용 씨가 요즘 주신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네. 공부를 나름 이제 해요. 요즘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 이 공부의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래갖고 뭐 수익도 어느 정도 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름 지금 딥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수익도 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수익이 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네네. 치킨 값 정도로 항상 수익이 납니다. 너무 이렇게 욕심날 정도로 나지도 않고. 맞아요. 예. 예. 아직까지는 시드머니를 그렇게 많이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공부를 그렇죠.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시드를 불려 나가겠다. 네. 뭐 이런 자세가 참 저는 이재용 씨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깜짝 같이 좀 놀랐어요. 공부 좀 하시죠. 주식 공부. 저희도 그래갖고 네. 같이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치킨 값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래도 약간 젤리 값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네, 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타킹에 나오는 이 종목만 봐도 네. 따라가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들려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또 친구 대전 두 분입니다.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치열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뭐 곧 주먹 다짐 예정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로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뜨겁습니다. 네,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대결을 펼쳐볼 텐데 우리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럴까요? 네,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두 종목씩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종목을 설명을 해드려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선택하죠. 네네. 그래가지고 황현희 씨랑 졸탄이 각각 하나씩 선택하고 네. 내일 이제 시초가로 편입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한 달 동안 장중 최고가 이제 경쟁하고 1등은 스타킹 스타킹 배지를. 배지를 달게 해주죠. 이야, 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이 두 분 중에 나오지 않았어요. 없나요, 배지가? 두 분은 아직 없습니다. 마이크만 예. 있네요. 예. 예. 오늘 정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순위도 좀 오늘 변동이 많았다고요. 기대가 과연, 됩니다. 어떻게 순위 변동이 있었는지 자 이번에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6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하위가 아니군요. 6위, 5위, 4위부터 공개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654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6위는 덴티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현석 대리의 종목이었죠. 그렇죠. 우리 7.57%. 황현희 씨가 골랐네요. 제가 선택했고요. 네. 자, 5위는 신성홀딩스 7.83%의 상승률. 예. 지난달 스타킹이었죠. 하창환 본부장의 네. 종목이었고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네. 자, 4위는 클리어입니다. 오. 요즘 화장품 관련주들이 엄청 핫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또 올라왔습니다. 야, 4위인데도 12%가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야. 1, 2, 3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네, 김학준 대리의 종목이었고 역시 네. 졸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탑3 보여주시죠. 탑3 갑니다. 야, 이야. 3위 아모그린텍 18.6% 이야. 유창희 대표님. 3위에 안착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졸탄의 픽이었고요. 네. 자, 2위 보십시오. 인성정보 와우. 21.19%. 정태훈 팀장님의 종목이 2위. 활짝 유창희 웃네요. 대표님의 종목이 3위. 야, 진짜 치열하게 이게 이야, 또. 박빙의 승부입니다. 그렇죠. 아니, 유창희 대표님 좀 자존심 좀 상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어때요? 네, 욕 나오는 수익률인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들어오시기 전에 네. 이거 안 되겠다고. 예. 이것 때문에 열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야. 기분 안 좋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2위에 바로 있거든요. 그렇죠. 친구가 위에 올라와 네, 버렸잖아요.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왔어요. 인성정보 21.19%의 상승률로 2위에 안착했고요. 네. 자, 1위입니다. 우와. 부동의 1위 삼영. 네, 38% 무려. 예. 첫 주에 38%로 그냥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네. 종목이었습니다. 오. 뭐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도 뭐 제가 1위고요. 네. 두 달 동안 제가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런데 또 네. 인성정보, 또 그리고 이렇게 아모그린텍, 네네. 오를 것 같아요. 예. 역전도 예. 바라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두 친구분들의 힘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종목 잠시 후에 저희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알아봐야겠죠? 이분이 도와줄 겁니다. 룰렛 여신. 네, 안녕하세요. 룰렛 여신 권자윤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스타킹 두 분의 전문가가 고심 끝에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스타킹 수익률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두 분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유스타킹 유창희 대표,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대표님은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KPS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1승과 한 주 라이트 메탈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업종의 4가지 종목인데요. 오늘도 두 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리뷰부터 먼저 들어봐야겠죠. 인성정보 오늘도 8% 넘게 상승하면서 정말 열일하고 있고요. 유창희 대표님 종목도 대박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AS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위대로 좀 할게요. 2위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저희는 확실하게 네. 예, 순위대로 이게 존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2위가 인선정보예요. 인선정보 네. 뭐 있습니까? 계속 요즘 잘 가던데요. 네. 그때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헬스케어 관련돼가지고 그 뉴스 네. 나오면서 네.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랑 별개로 주가가 가는 것 같아요. 별개로 가고 네. 있다. 그게 무슨 말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 혹시 관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금요일날 시간에 걸려서 하가 왔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한 번 튀어고 주가의 정상이에요. 네. 뭐. 근데 누군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주가를 받친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생방송 중에? 괜찮아요? 뭐 어때요? 아, 그래요? 뭐 어때? 제가 하는 게 알겠습니다. 뭐 어때요? 같이 는다고 예, 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 한번 믿어보게 되면 세력이 아마 좀 있군요. 어떤 힘이 여기 있는. 하나 네. 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왠지 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성정보. 근데 이거보다 예. 오늘 이 종목이 참 아까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따 얘기해야겠네요. 네,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그럼 계속 좀 보유하는 네, 보유. 게 맞는 거죠? 네네. 몇 %까지 상승 보세요? 1위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50% 이상. 50% 이상 상승이 나올 거라고 왜냐면 보세요? 애초에 이거 제가 볼 때 네. 상한가 두 번 보고 이거 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윗꼬리는 달리는데 느낌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 이게 항상 정률적 분석 이런 뭐 객관적 자료 이런 걸 말씀드려야 저기요. 되는데 저분 저희가 느낌으로 무슨- 얘기하시는 아니, 이게- 겁니까? 저분 무슨 필로 가는 겁니까? 데이터를 낸다거나 무슨 빅데이터가 있다거나 자격증 2위라고 기대했는데 느낌으로 가네. 데이터는 지난주 다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예. 이후부터는 네. 이제 감으로 가는 거죠. 아이고 몇 %가 갑니까? 끼끼 50% 빠빠.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느낌이 느낌. 이렇게 마무리가 느낌 됐어요. 아니까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 나중에 김지민 씨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느낌 아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3위는 아모그린텍인데 이거는 아까 그 CG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제 종목입니다. 네, 예. 절탄이 고른 게 아니고 황현 씨가 고른 제가 고른 종목이에요. 제가 고른 종목. 아니 본인 예. 고른 것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대본 보고 다시 보니까 내 종목이었네. 종목을 이렇게 뺏겨버리나요? 예, 네. 이거 CG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네. 아모그린텍 지금 18.6%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계속 보유합니까? 아니면 좀 더 갈 것 같습니까? 더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저께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되게 우울했습니다. 우울했는데 근데 뭐 인성정보는 누구나 다 계획은 있죠. 처음 맞기 전까지는. 네네. 하지만 타이슨이 했던 말이죠. 네, 예. 타이슨이 했던 말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리고 아모그린텍은 아직 시세가 분출 안 됐다 보고 있어요. 충분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이트 이런 이슈들 5월 말로 갈수록 살아날 수 있다. 어쨌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지난달에 한번 묵혔기 때문에 일부러 이번 달을 한 달을 보고 간 거라서 아직 보고 있습니다. 맞아. 페라이트 이슈는 G7 정상회담 이후로도 네. 어떻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여력이 있죠. 네.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까지 본다면 네네.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박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느낌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분 다 느낌 아니까. 예,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그렇죠.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좀 치열한 종목 대결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을 좀 이제 봐야겠습니다. 근데 루엔저 씨, 거기 졸탄쇼랑 황현희 책에 있는데 저거 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네. 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스타킹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나올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슈어 소프트테크가 나왔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요. 지난 28일에 NH스펙 22호와 합병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직접 투자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슈어 소프트테크의 지분 15%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화요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4%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리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유창희 대표님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15% 지분 있나요? 저 지금 처음 알았네요. 슈어 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그러니까 오류라든지 안전성 검증을 하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업력이 20년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언제든지 좋은 제품이 나오면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네. 이런 쪽은
더 좋은 제품이 있어도 함부로 교체를 못 합니다. 아. 왜냐하면 안전성 테스트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확보가 돼야지 또 그게 오랫동안 확인된 기업의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특히 자율주행이면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완전 자율주행 나왔는데 사고가 났을 때 네. 사람이 문제인 거냐, 기계가 문제인 거냐. 기계가 문제면 그거 만든 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지 그렇죠. 법 않습니까? 적용에 대한 문제들이 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번에 EV9 기아 그 전기차 보시면 옵션이 되게 많은데 자율주행에서 레벨 3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옵션 가격이 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이 육박하는 것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구독료로 받고 있습니다. 네, 구독 구독 경제도 서비스로 그렇죠. 네, 네.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15%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최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최근에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을 공략할 때 안 할 때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현재 핵심적인 테마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상장을 했을 때 많이 못 가요. 네. 근데 현재 그 테마가 시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으면 상장을 했어도 잘 갑니다. 지금 유일하게 최근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섹터, 자동차 섹터. 그렇죠. 자동차, 부품, 네. 뭐 오늘도 뭐 한 10% 이상 올라간 맞아요. 많이 종목분들 오르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종목이 다 자동차 관련된 섹터예요. 네. 그러면 슈어소프트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한 번쯤 갈 때가 되긴 했어요. 사실 네. 예, 시기상도. 네, 근데 그렇고. 그동안 자율주행하면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이 갔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라이 센서라든지 카메라든지.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움직임이 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지분을 보유할 정도면 이거는 뭐 거의 뭐 보증이 확실하다. 네. 뭐 그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럴 이 것 주식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 입이 왜 그렇게 나왔어요? 표정이 안 아니, 좋은데. 왜 입이 나왔어요? 왜 카메라에 뽀뽀를 이걸 가지는 왜 그래요? 입이 대빨 나왔네요. 아니에요. 아. 자, 이 종목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 둘, 셋. 아, 좋은 종목이군요, 진짜. 예. 아 이거 왜 제가 그러세요? 5분 차이로 늦었어요. 이거 원래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저희가 종목 가져올 때 네. 먼저 선점하시는 분께 그 종목 드리거든요, 그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아, 인터셉트가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후 방송 준비한다고 잠시 빼놨다가 뺏겼어요. 5분 차를 뺏겼어요. 아,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지금. 5분 차이로 먼저 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3등에서 방송하기 싫었는데 제가 딱 뺏었다는 걸 알고서는 행복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네가 다시. 오늘도 엑셀을 하나 보자. 다시 기분이 좋아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종목 자체는 아니 너무 좋게 짜증나지만 보시나 봐요. 예. 네. 요거 무조건 선택하세요. 무조건 선택하세요. 그 조금 전에 그 자율주행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 EV9이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아이오닉 7이 들어가고요. 그 후에는 이제 G80 이제 GV80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하고 한국 쪽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한국 쪽 같은 포티 투자시라 해가지고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쪽에 이번에 1조 유상증자 참여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 회사에 1조 자금을 줬어요. 그냥 근거야 넣어놓으라 하진 않겠죠? 그쵸. 그럼 그거 가지고 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모셔널이라는 회사 합작법이 있는데 그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컨셉트를 완성을 할 거예요. 국내 쪽은 포티2 다시 완성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검사 장비가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있죠. 그렇죠. 그렇고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하다 오류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고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검증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 회사에 15% 지분을 투자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과거에 또 이제 현대차 하이브리드 제어기라는 걸 만들 때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 현대차 1차 밴드 쪽으로도 자동차 도면을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 쪽하고 자율주행에는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움직인다고 봐요. 원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할 때 연끌하거든요. 연끌 빡 해가지고 IPO 때 주가 다 띄워놓고 주가 그때 못 가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고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최근에 자동차 테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기차 얘기하다 보니까 뭐 공장에서 하드웨어 부품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어쨌든 전기차의 끝판은 어차피 자율주행이거든요. 아, 저기요. 네. 본인 종목처럼 얘기했어요. 잘했어. 정말 아바타. 아쉽긴 아셨나 봐. 오늘 아바타 특집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그래요. 비와인 줄 알았어요. 네, 랩하는 줄 예, 알았어요. 오늘 좀 아니, 아바타 아, 같네요, 네, 진짜. 아바타 특집. 예, 아바타 50분 달고 5분 차이로 도착해가지고 아,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제가 이거 어제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사실 많이 올랐네요. 5%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제가 많이 올라도 추천하잖아요. 메선 정보가 상한가도 추천했고 예전에 꿈비 가서 상한가 추천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많이 올라도 더 갈 것 같은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올라타야 돼요. 요즘 종목 장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계속 좀 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죽하면 이걸 저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이걸 저렇게 했어요. 아이고, 오든 거 처음 봤어요. 예. 아 그리고 친구 대전에서 두 분 이렇게 또 의견 합치된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따라온다고 하면 따라온다고 놀리잖아요.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유창희 대표님, 근데 네. 이거 자율주행이 이게 뭐 테슬라가 이제 1등이잖아요. 네, 어쨌든. 1등이죠. 근데 이게 기술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거의 온 거예요? 뭐 거의 테슬라에 왔다-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왔다라고 말은 힘들지만 네. 어찌됐든 뭐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계속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언젠가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갈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정태근 팀장님 얼마 목표가 보고 계세요? 그거 얼마 몰라요. 벌었어요? 몰라. 계산 계좌 돌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네, 저는 제 기준에 본다라면 일단 15,000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15,000원. 네, 한 8,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우, 예. 오? 저는 그냥 테슬라가 패스예요? 좋아요. 테슬라가 좋아요? 아니 저는 매수인 게 저는 그냥 테슬라 살래요. 예. 제가 현대차 몰잖아요. 네. 자율주행이 괜찮아요. 아, 저도 몰라요. 반자율주행. 예. 반자율주행인데 네. 괜찮고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또 의견이 합의된 것도 이 크나큰 또 저희가 용기를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 자율주행 개발 업체에서 글로벌 1등 업체가 있거든요. 아르고 AI라고 여기가 지금 미국의 포드도 투자를 했었는데 네네. 이 회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율주행은 달 탐사보다 더 어렵다 하고 포기했어요 사업. 진짜요? 네. 오.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어떻게 만들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완벽하게 아니 근데 구현해내는 이게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AI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할게 운전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경부고속도로에서 코끼리가 나올 확률이 몇 %가 될까요? 없죠. 없죠. 그죠. 거의 네. 드물죠.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자율주행에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이 완성이 안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HDP를 얼마만큼 성공률을 높이느냐 저도 되게 궁금하죠. 이거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테슬라를 투자하기 전에 테슬라 시운전도 해봤고 저는 뭐 지금 현대차를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강릉 갔다 오고 속초 갔다 오고 이럴 때 키고 이제 고속도로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훨씬 부드럽고 좋긴 해요. 네. 그거는 인정할 아니, 수밖에 근데 인정할 없는 수밖에 없죠. 사실인 것 시장 같아요. 유일하게 그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높은 값어치를 받고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예. 네. 결국 근데- 자율주행이 이제 전부죠. 네, 근데 예. 아까 말씀은 저는 자율주행 차량이 있는 걸 못 몰아봤는데 제 친구가 춘천에서 가끔 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네시스를 타고 있어요. 네. 그냥 예전보다 편하다. 그냥 켜놓고 반자율주행에도 맞아요. 켜놓고 그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반자율주행 이거 이렇게 잡다가 좀 이렇게 손 떼도 손 잡으라고 계속 띠띠띠거리고 네. 맞아요. 핸들 잡으라고 다시 또 뜨면 또 됐다가 맞아요, 다시 맞아요. 놨다가 네. 좋아요. 어쨌든 갈때 놀라울 이러고 정도이긴 해요. 예, 반자율주행도 굉장히 좀 편리하다. 뭐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졸탄의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처음 알아봤는데 확실히 좀 이 미래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네. 가장 처음은 전 자율주행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룰렛 여신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졸탄쇼 네, 역시 또 자동차 부품 업체가 나왔습니다. 오, 한주 한주라이트 라이트 메탈. 메탈. 오늘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차량 경량화 제품 판매 업체입니다. 알루미늄 경량화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네, 글로벌 초경량 차체와 전기차 부품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부각받으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강한 업체입니다. 전기차는 다이어트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배터리 탑재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서 경량화가 필수적인데요. 알루미늄 경량화 소재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정태근 팀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네네. 소프트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종목이고 하드웨어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알루미늄 차량 경량화 업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하고 유럽의 CRMA 쇠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CRMA가 결론은 그거거든요. 중국 업체 거 안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유럽 쪽에는 중국에서 차지를 못하는 비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가져와야 돼. 어디를 가져오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11월 달부터 슬로바키아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장 1000km 안에 국내 완성차하고 배터리 3사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차량 경영 부품을 다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서 이 공약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은 한주 라이트 메탈이 슬로바키아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유럽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먼저 보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전기차 투자 얘기했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24조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다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 150만 대 이상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라든지 센터플로 터널이라든지 차량 경량한 제품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요게 이제 완성차 직접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원시스템 같이 이제 1차 벤더 통해 가지고 들어간 게 한 85%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완성품을 공급하기보다는 그 알루미늄 소재 부품을 이제 납품하게 되는데 그게 다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차량 경량과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을 담는 배터리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 요거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든 뭐 현대차, 기아차 이쪽 안 잡으면 부품 업체들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예. 어쨌든 이제 국내 쪽으로도 투자 수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시장을 활력을 넓혀가게 되면은 수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국은 전기차 점유율이 BYD가 넘사벽이에요. 그리고 미국 쪽은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넘사벽이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미국 쪽 7%잖아요. 네. 근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해볼만해요. 왜냐하면은 유럽 쪽은 전기차를 잘 안 타려고 하지 않아요? 걔네들 네. 전기 생산을 못해서 그래요. 걔네들이요? 경차는 많이 타는 것 같아. 경차는. 아니 근데 전기차를 잘 안 타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저 전기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i3인가요? 그 현대차 나온 거? 그런 거 유수한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근데 유럽에서 해치백 같은 코너가 거. 제일 잘 팔려요, 근데. 그래요? 제일 잘 팔려요. 근데 네네. 전기차를 못 하는 게, 얘들 지금 에너지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전기차 충전해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이 너무 비싸.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전기 요금이 네, 비싸서 너무 못 비싸서. 하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1등이 폭스바겐이거든요. 네네네. 점유율이 25.6%고요. 2등이 스텔란티스가 14.1%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13.4%예요. 현대차 그룹이 10%거든요. 5%만 더 올리면 2등이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럽은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유럽 시장을 더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주 라이트 메탈의 슬로바키아 공장이 현대차라든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을 공략하게 되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차트 좀 언제죠? 볼까요? 예. 이게 제가 3월 말에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네네네. 이게 제가 요 땐가 아마 그럴 거예요. 3월 28일인가? 3월 28일은 아니군요. 오우. 3월 30일인가 그때 아마 가져왔어요, 제가. 네네. 그리고 나서 사가 버렸거든요. 네. 너무 아까웠어, 이게. 그러네요. 너무 아까웠는데. 엄청 올랐었네요. 네. 요거 아마 그 4월 달에 한 주만 찾고 4월 달에 했으면 이게 또 1등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네. 뻔했네요. 네.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근데 선택을 안 한 거죠, 저희가? 아니요. 그럼요. 선택을 했어요. 아, 했는데 했는데. 3월 마지막 주에 갖고 왔잖아요. 아, 4월 마지막 주가 나왔어. 맞네요, 맞네요. 한 주만 예. 참았으면은 그러네요, 그때 선택을 그러네요. 했으면 이게 올라갔을 건데. 4월 달로 갔을 네. 텐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갖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쪽을 네. 봐야 된다. 그리고 요즘 현대차가 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엄청 좋죠. 그쵸. 예, 현대차가- 도요타 제쳤어요, 도요타. 네, 도요타를 네. 제쳤어요. 도요타보다도 작년 1등이잖아요. 예, 훨씬 더 지금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이 소리를 제꼈듯이 네. 현대차도 이러다 도요타 제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보고 있는데, 아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목을 좀 알아봤고, 이번에 좀 하드웨어 네네. 쪽에 관한 오늘 좀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 유창희 대표님 갈장같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냉정합니다. 역시, 예. 오. 뭐 일단은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실은 종목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이 종목을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보는 건 안중에도 없다라는. 안중에도 없었죠. 예. 일단은 안중에서 없었던 종목이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엑셀을 든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최근에 전기차가 엄청 좋았어요. 네. 부품주들이 그렇죠. 뭐 성우 아이템, 뭐 서현 이화, 뭐 등등이 막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4월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중순에 반짝하고 못 갔어요. 그럼 못 가요. 차트상? 네, 기술적 차트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을 본다라면 네.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지난번 4월 말에,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잘 가야 쌍봉 아닐까 보고 아, 있습니다. 저 왜냐하면 이상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상장한 거, 상장 페이지에서 재상장한 회사고 여기서 이게 움찔움찔하네요. 이야. 그리고 이제 살벌합니다. 움찔움찔.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를 잘 안 보는데 네. 아직은 조금
좀 더 보자. 그렇기 때문에 X를 말씀드리고 자기는 싶습니다. 신규 상장주 방금 소프트 탱크 해놓고 나한테는 나는 신규 상장주 자기는 나왔습니다. 자기는. 네. 따끈따끈한 일주일 된 갓난 애기. 이거는 이미 한 100일 지난 애기잖아요. 아, 요즘 이제 늦었다. 늦었다. 신선도에서 떨어진다. 여기서 뭐 이거 네. 반론할 거 있으면 하세요. 아, 종목도 모르면서 뭔 얘기를 해요. 아, 할 얘기 없어요. 종목도 모르고. 삐졌네요. 예, 삐졌어요. 주먹을 쥐더라고요. 네. 잠깐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현대차가 그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미국에서도 전기차 판매 2위였잖아요. 물론 네. 테슬라랑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중국 시장은 뭐 BYD가 뭐 워낙 거기는 독점이고 독점이가 예, 예. 70%인데 예. 또 수치를 보게 되면 웃겨요. 그 작년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75만 대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현대차가 25만 대 팔았어요. 50만 대만 더 팔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가 제외가 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포드하고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또 한 건데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하고 폭스바겐이 5개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판매량 높은 회사들 쪽으로 지급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센티브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아이고, 전기차, 전기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차량들이 현대기아가 지금 예전하고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랜저 한 대 팔 때 소나타 한 대 1+1으로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서 전기차 아무리 많이 판매한다고 해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오질 못해요. 인정 못 해주죠. 그냥 우물한 개구리예요. 배터리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러면 전기차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모델별로 다 검증을 받은 게 현대차는 그게 8, 9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요타는 전기차 자체가 없어요. 하이브리드 아직도 얘기하고 있죠. 그냥 사골 그 우려먹듯이. 친구들. 예, 예. 그리고 뭐 폭스바겐 한 대 있습니다, 모델이.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왜 네. 그런 거 미래 그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 발전이 있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며 뭐 이런 거 계속 생각하는데 제가 좀 느낌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나왔을 때 삼성 갤럭시 나오면서 물론 옴니아 2를 실수를 했죠. 예. 옴니아 2. 오랜만에 됐습니다, 제가 그 옴니아.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아, 옴니아 2.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수를 좀 했지만 바로 갤럭시로 따라가서 잡잖아요. 오, 맞아요. 저 현대차 이번에 전기차 나오는 네.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라요. 네. 이렇게 잘 만든다고? 디자인도 좋고 네. 전기차도 좋고. 우리나라 배터리 만드는 거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자동차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을 넘어섰죠 현대차가. 그렇죠, 넘어섰죠. 이번에도. 삼성전자 뭐 6천억밖에 안 나왔는데. 네네. 삼성은 뭐 반도체가 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자 미래 이 반도체, 이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 오늘 가져오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주 이런 주식들을 좀 네. 지속적으로 오래 시간을 두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도 이제 중고보다는 신차가 더 좋잖아요. 아, 네.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나 소프트웨어도 주식시장도 막 신상 계속 찾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호 혜택, SL 화재 이런 것도 다 괜찮지만은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한다. 새로운 테마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쉬어 자꾸 저 종목을 편을 들게 되는데 슈어 얘기를 하네요. 아 자꾸 아 뭐 다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쪽 예. 소프트웨어하고 이게 하드웨어 쪽하고 새로 이렇게 부각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목표가 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하나, 둘, 셋. 올리겠습니다. 예. 오, 올려요. 저는 하드웨어 쪽은 아. 현대차를 좀 믿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약간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자율주행이 약간은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아직은 생각하는데 믿음이 좀 덜 간다. 근데 단차나 이런 거 현대차 기가 막히거든요. 테슬라보다 단차 훨씬 나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자율주행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자동차 제조사가 될 것인가 운전자가 될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법적인 됐어요. 문제. 오. 예, 그건 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고르셨네요. 그렇습니다. 제프티 네. 올려서 한 달 동안 또 수익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의 싸움을 좀 붙여놓으려다가 내용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네. 그러니까 예. 두 분이 막연히 싸우지도 않네요. 좋은 건 또 같이 또 의견이 많네요. 이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